안녕하세요. 특별한 종목 상담의 이혜린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PPI를 시작으로 미국의 주요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오늘 시장은 그 관망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시장일수록 내일은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하는지 종목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저희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전화는 02-2000번에 4919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 2034, 또 너튜브 실시간 댓글창도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짧은 리뷰를 준비해봤는데요. 지난주 수요일 조범수 매니저가 남겨드렸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LIG 넥슨으로 갈아타야 할까요? 라고 이야기를 남겨주셨는데 이미 수주 소식으로 좋은 흐름 보이고 있으니 갈아탈 필요 없고요. 큰 수익률 보고 있으니까요. 원금 챙기신 뒤에 상승 한 번 더 기다려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거를 연속 상승을 하면서 지금 또 한 번 수익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원금을 확보했고 수익까지 챙기시는 거 제일 좋죠. 수익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오늘도 이렇게 고민 많으신 분들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민소의 포트에 담아라 먼저 살펴볼까요? 본격적으로 만나보시죠. 네, 특별한 종목 상담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민소의 포트에 담아라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월수팀하고 제가 할 말이 있죠. 지금 저만 보이는데 월수팀 매니저님들 표정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제가 딱 지난주 포트를 얘기하자마자 매니저님들이 다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웃으셨어요. 그 이유가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종목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KB증권을 다시 또 가지고 왔습니다. 매니저님들 어떻게? 네, 조범수 매니저님. 증권이요? 아니요. KB금융. 네네. 죄송합니다. KB금융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떻게 지난주에 제가 말하고 나서 다음날 오르고 그 다음날 또 오르고 오늘 52주 신고가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세 분 매니저님이 모두 X를 들으셔가지고 제 포트에 못 담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담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가지고 왔는데 제가 그때 여러 가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매력 포인트, 수급도 너무 좋고 실적도 나오고 이번 주, 이제 다음 주라고 그때 말을 드렸고 지금은 이번 주가 됐죠. IR 떠난다, 미국으로. 이 모멘텀도 있다. 이거 무조건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갔잖아요. 근데 거기서 매력 포인트 하나가 사라졌어요. 그때는 저점이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은 고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 들어가도 되나? 또 금융주 꿈틀꿈틀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또 넣어봐도 될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어떻게 KB금융 넣어도 된다 하시는 분은 5 들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에? 잠깐만요. 또 다 X예요? 그럼 저는 한번 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그럼 이렇게 해드릴까요? 네. 아니요, 그건 안 됩니다. 너희 가운데로 텀 한번 넣어봐라. 5? 네, 그럼 먼저 김병진 매니저님부터 5기로 저한테 5를 들으신 건가요? 원래 이제 또 사람이 하고 싶은 건 또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민수 아나운서이 한번 넣고 싶으면 한번 넣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마음은 사실 X예요. 마음은 X인데 네. 민수 아나운서님이 너무 원하시니까 O를 이제 들은 거고요. 이게 지금 솔직히 KB금융을 볼 때, 금융주를 볼 때 우리가 지금 뭐 배당 수익률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많이 보잖아요. 네. 한 배당 수익률 한 4.5%, 4%대 나오는데 기대 수익률이 10% 이상 나오는 종목을 찾으면 되잖아요. 지금 HBM 관련된 종목들 매출 성장률이 막 50% 이상 나오는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종목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주가가 또 수급도 좋고 아무래도 시장에서 바로바로 오르면은 시장 참여자분들은 이렇게 오르는 종목을 매매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매매를 네. 하지만 저는 그래도 좀 마음 같아서는 이 종목은 X를 들고 싶지만 민소 아나운서님이 하고 싶다면 그래 한번 해보는 것도 해봐야지 좀 이제 마음이 또 어느 정도 이제 경험치가 쌓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생각해서 마음은 X 그리고 뭐 해본다면 5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를 한다면 저는 가격 대응을 할 것 같아요. 가격 대응이요? 네, 가격이 빠지지 않는 선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78,000원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KB금융 제가 너무 넣고 싶어 하니까 그래도 해볼 테면 해봐라 같은 마음으로 5를 들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또 고점에 있기 때문에 78,000원 이 부분이 깨지는지 지지 여부를 확인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지난주에는 제가 저점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들어가려고 했었던 거고 지금은 고점인데도 들어가도 될까라는 의문이 생겨서 가지고 왔거든요. 조범수 매니저님, 아까부터 계속 웃고 계신데 어떻게 KB금융 어떡합니까?
아니 이게 올랐으니까 저점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도대체 맞습니다. 저점이라는 표현을 자꾸 갖다 쓰시면 안 되고 저는 솔직히 이게 원래 저는 은행주도 좋다고 과거부터 얘기했다시피 솔직히 마음은 오예요. 마음은 온데 왜 X를 드렸냐면은 네. 우리 민수 아나운서님께서 재료를 딱 명확하게 짚으셨으면 저는 O를 드렸을 것 같아요. 짚었잖아요. 아유, 그거- 수급이 탑5 안에 다 들어가 있고 이거 같이 저기 뭐 외국 가는 게 뭐가 문제예요 그게. 모멘텀. 에이 이슈 그거는 모멘텀. 모멘텀이 안 되죠. 아, 그래요? 차라리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저는 O 드렸을 것 같아요. 고금리가 길어진다. 아. 네, 그렇게 얘기하셨으면 저는 오를 드렸을 것 같아요. 음. 지금 은행주나 보험주들이 고금리 기간이 상당히 길어진다는 평가 때문에라도 지금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뭐 은행주가 지금 당장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지금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고금리 기간 길어지고 은행 보험주들 레벨업할 가능성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건데 물론 우리 민서 아나운서가 얘기했었던 뭐 수요일 날 들어갔으면은 좋았겠죠. 조금이나 더 올랐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4월 말부터 이거 말씀드리는 사람으로서는 지금 이미 기대 수익률 퍼센테이지가 이제 거의 다 찬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X를 계속 드리고요. 오늘은 좀 그래도 다른 거 가져 나오실 줄 알았는데 네. 또 KB금융 고집을 네. 부리셔서 안타깝다. 다음에는 O를 들 수 있는 다른 종목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두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또 크게 웃으세요, 매니저님들이. 이번에는 조금 생각이 될 만한 종목을 가지고 왔어요. 세 분 다 거의 X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KB금융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바로 SK하이닉스. 앞서 특이점에서도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따로 첨언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 세 분 매니저님들 OX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이번에는 그래도 김병진 매니저님이 오늘은 오맨이신가요? 제 마음을 읽어주시는 건지. 저는 하이닉스는 진짜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 뭐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올랐긴 했지만 그 HBM에 대한 수요 그리고 AI 시대에 이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이 주목도를 좀 생각하면 지금도 저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매수 가능한 종목이 SK 하이닉스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지금 오늘 차트를 SK 하이닉스를 보면요. 사실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뭐 높은 가격이긴 합니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18만 3천 원대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요. 차트를 보시면은 뭐 이동평균선 보시면 크게 이제 주가가 잘 안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분할 매수 접근한다면 저는 충분히 이 종목은 가능하다 생각이 되고 20만 원 이상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종목이라서 저는 SK 하이닉스는 5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K하이닉스 우리 김명진 매니저님만 5를 들어주셨습니다. 백일현 매니저님, 저를 싫어하시나요? 아니요, 항상 그게 X네요. 네, 지난번에 이제 KB금융을 제가 X 들었던 이유도 지금 KB금융보다 뭐 화장품 같은 이제 실적 성장주들을 매수할 게 더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KB금융 X를 들었었는데 뭐 실제 화장품 관련 종목도 굉장히 잘 갔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SK하이닉스도 굉장히 좋은 기업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22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 이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기를 좋은 주식과 좋은 기업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좋은 기업이라고 해서 주가가 잘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제 트레이더 입장에서 좋은 기업을 찾는 게 아니라 좋은 기업 중에서도 좀 더 빨리 갈 주식들을 찾는 게 우리가 이제 트레이딩의 목적이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뭐 상대적으로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조선 기자재 쪽으로 차라리 들어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선 기자재 쪽으로 눈을 돌려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제가 오늘 KB금융 그리고 SK하이닉스를 가지고 왔는데요. 매니저님들 모두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두 종목 모두 포트에 편입하지는 못하게 됐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그 부분 체크해보면서 앞으로 저도 더 좋은 종목들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청자분들의 종목 상담 이어나가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유튜브 댓글창에 있는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께 남겨주셨어요. 사유님께서 HL 만도 38,300원에 매수하셨고 현재가 38,350원입니다. 비중은 5%라고 하시는데 HL 만도 어떤 전략 취해볼까요? 일단 차트 보면서 제가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BL 만도 같은 경우 지난 4월 29일 날 주가가 한 7%까지 급등을 했죠. 그 이유가 1분기 실적이 시장 컨센보다 훨씬 더 잘 나왔기 때문인데요. 실적이 주가가 급등하고 이후에 밀리지 않았습니다. 약간 밀리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주가가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이후에도 거래량이 실리면서
기관 수급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매수 잘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기본적으로 HL 만도 같은 경우에는 뭐 에이다스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쪽으로 국내 선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실적 보더라도 지난해 같은 경우랑 이제 매출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하지만 영업이익이 대폭적으로 퀀텀 점프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얘기인데 향후에도 이런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연출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노후 자동차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내 자동차 기업 중에서는 HL 만도 같은 경우 중국 매출 비중이 한 24% 정도로 굉장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중국 쪽 이슈뿐만 아니라 국내 이슈, 그 외에도 이제 전반적으로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 수준은 굉장히 바닥권이다. 그래서 지금 매수 잘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추가 비중을 늘리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시장의 중심은 화장품이랑 조선 기자재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력 인프라 쪽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가 다시 부각받으려면 조금 시간은 걸릴 겁니다. 다만 지금 매수 가격대가 워낙 좋기 때문에 비중은 늘리지 않으시되 지금 비중으로 그대로 홀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HM만도 현재 5%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또 비중을 늘리기보다는 지금 가격대가 좋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해 보면서 홀딩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문자 상담 왔는데요. 조범수 매니저님께 왔습니다. 종목은 바로 JYP 엔터. 입니다. 69,833원에 매수를 했고 70% 비중 태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조범수 매니저님, 무려 비중이 70%입니다. 오늘 또 엔터주 관련해서 이야기가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앞으로 어떤 전략 취해볼까요? 뭐 일단은 뭐 맞을 거는 맞았다고 보고 있고, 뭐 펄가 뭐 30이 아직도 넘는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게 JYP가 지금 왜 그럼 이런 하향 평가를 받았냐고. 매출액은 뭐 나쁘진 않은데 왜 이렇게 하향 평가를 받냐? 활동 아티스트가 너무 적어요. 활동 아티스트가 너무 적은 부분이 아마 지금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근데 이제 여름철 들어가면서부터 이후로부터 또 신규 아이돌들 관련된 소식들도 꽤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근데 JYP를 69,000에 70% 들어가셨다는 건 정말 이 기업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신 분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나쁠 건 없습니다. 지금 당장 JYP 엔터테인먼트가 물론 오늘 중에 13% 빠지는 좀 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만 저는 이쯤이면은 빠질 만큼 빠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비중적인 포인트는 좀 아쉽네요. 70%라는 비중이 좀 들어가셨다 보니까 좀 많은 비중이에요. 지금 특히나 엔터주가 시장의 주도주가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물론 안 좋은 그런 판단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는데, 이 종목이 제가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역배열 종목이라고 항상 설명을 드려요. 차트 한번 보실게요. 네. 차트 보시면은 이 검은색 라인이 30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이 300일 이동평균선을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데, 이 선 아래로 이렇게 역배열로 만들면은 일단 반등한 다음에 봐도 늦지 않는다라는 말씀 전해드려요. 실적 부진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매도 셀링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는 것을 매우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보시면은 수급적으로 보시면 이런 종목들 대부분 개인들이 먼저 사요.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삽니다. 원래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저가권을 잡기를 원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빠질 때 이런 저평가 구간에서 매수를 많이들 하시는데, 결국에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시간이 걸릴 거고 시간이 해소해 줄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 지금 들고 계신 69,000원 평단가에서도 큰 문제 없다고 보고 있고요. 반등 시도가 나온다면은 저는 최대 9만 원 정도까지는 홀딩하셔도 괜찮다. JYP가 언제나 이 아티스트 관련돼 가지고 꾸준히 그리고 좋은 이 아티스트를 내왔던 만큼 네. 믿음의 영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저는 JYP 다른 엔터사들보다는 더 가능성 높다고 보고 있으니 9만 원까지 일단 반등 지켜보자,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그래도 엔터주 내에서는 가장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계신데요. 현재가 6만 100원입니다. 하지만 9만 원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요. JYP 엔터 계속 홀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병진 매니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유튜브 댓글창에 있는 종목인데요. 롤리폴리님께서 파로스아이바이오 18,4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5%라고 합니다. 김병진 매니저님, 어떻게 전략 취해보면 좋을까요? 네, 파로사이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신약 개발을 하는 기업입니다. 특히나 이 단백질 구조를 AI로 분석하는 케미버스를 활용해서
AI 분석을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파로사이바이오는 사실 이제 신약 개발 기업이기 때문에 신약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벤트나 일정은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일단 이 기업의 파이프라인을 봤을 때 임상 1상, 글로벌 1상에서 효과는 굉장히 좋았어요. 나쁘지 않았는데 앞으로 기술 수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차트를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5월 31일에 있는 아스코가 있겠죠. 아스코 때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주가가 좀 반등할 때 이 기업이 좀 얼만큼 주가가 오를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아스코에서 발표를 하는 기업은 또 아니기 때문에 주가 상승 탄력이 엄청나게 높은 걸 기대를 하기보다도 기술 수출이라든가 뭐 기술 협력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좀 반응할 수 있는 기업이고요. 근래에는 뭐 유전자 가위 관련된 기업과 협력을 한다라는 소식도 있었어요. 저는 이 종목은 신약 개발 기업이기 때문에 이슈와 이벤트만 놓고 이 종목을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전에 주가가 올랐을 때는 다 학회에서 발표가 있었을 때 주가가 오른 거기 때문에요. 자, 차트를 보면요. 13,5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보는 게 짧게 손절가를 잡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요. 이 종목은 17,000원 정도로 잡도록 하고 5월 아스코 때까지 상승을 만약에 못한다면 매도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파로사이바이오 17,000원까지 상승하는지 이 부분을 체크해봐야 된다고 하는데요. 현재가 14,300원입니다. 17,000원까지 상승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매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는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고민 중인 종목, 매수가, 비중까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어버브 반도체 네. 17,500원에 30%요. 네, 어버브 반도체 17,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30%라고 말씀해 네, 주셨는데요. 네. 오늘 종가 13,930원으로 손실 구간에 있어서 굉장히 속상하실 것 같아요. 어느 부분이 네, 네. 궁금하실까요? 이걸 계속 들고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했어요. 아,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지 비중 조절에 네. 관련해서도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백일현 매니저님 앞으로 전략 어떻게 취해보면 좋을까요? 네, 어버브 반도체도 제가 차트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MCU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을 이제 공급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안 좋습니다. 지금 현재 어버브 반도체를 매수했던 가격은 그다지 나쁜 가격대는 아니었다라고 봐요. 하지만 반도체에 대한 수급이 계속해서 빠지면서 지금 현재 추세가 계속해서 121선까지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은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이 취할 수 있는 액션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추가 매수를 하는 영역이 아니고 지금 비중을 조금 줄이는 영역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저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여전히 좋다라고 보고 있지만 지금은 조금 더 빠른 게 조선 기자재나 화장품 쪽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30% 비중이면 계좌가 굉장히 조금 무겁게 움직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만 한 20%, 15%에서 한 20%로 줄이고 매도한 물량으로는 조선 기자재나 화장품 쪽으로 여러분 그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 조금 더 탄력적으로 계좌를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버브 반도체 지금 비중이 30%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15%에서 20% 정도까지 줄이고 다시 현금을 확보해서 지금 주도주 쪽으로 기대 수익률 높일 수 있는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전반적인 포트 전략까지 챙겨봤습니다.